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지금은 건너뛸 겁니다. 여러분들이 6법률 중에서 너무 많거든, 법률이. 그럼 어떡한다? 나중에 공부하다 힘들으면 제낄 수 있는 법이 있어. 그래서 제일 먼저 제끼는 게 뭐다? 이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거는 여차 싶으면 그냥 안 해도 돼. 만약 한다면 몇 개만 찍어서 요것만 보자. 거기서 나오면 다행.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 거기 먹고 나머지는 제끼자. 그렇게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올해도 6문제 중에 4문제는 전혀 못되는 거. 한 문제는 거의 풀기 만만치 않은 거. 풀 수 있는 건 진짜 한 문제. 그거 한 문제 했었어. 그러면 한 문제만 풀 수 있다면 결국 뭐죠? 그냥 아무거 하나도 안 하고 찍어도 한 문제는 맞잖아. 그죠? 그 공부해도 한 문제, 안 해도 한 문제. 그런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올해 정비법이 곧담시로 싸가지가 났었습니다. 근데 건축법은 하셔야 돼요. 그건 어차피 실무에서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은 기초강의니까 뭐만 하자? 용어 정의들 위주로. 그래서 전체적인 게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용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만 지금은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것, 건축법 전체적으로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기본적인 거, 체계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건축법은 전체적인 체계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만 시험 문제가 어디가 집중적으로 나는지 시험 문제 나는 파트들만 이렇게 찍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어디가 난다? 용어정의. 여기서 건축법 7문제가 출제되는데 7문제 중에서 용어정의에서 약 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용어정의는 뭐 해야 되죠? 열심히 하셔야 돼. 용어들 중요한 것들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용어정의가 4개 파트로 나눠져요.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물건들과 관련된 용어들.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사람들과 관련된 용어들.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행위와 관련된 것들.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지역과 관련된 것.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뭐만 본다? 물건에 관한 거하고 행위에 관한 거. 우리 책도 보면 나중에 그런 식으로 정리할 거야.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물건들에 뭐가 있느냐.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행위에는 어떤 행위들이 있냐. 여기서 각각 한 문제, 한 문제가 출제되고 여기 사람에 관한 것, 지역에 관한 것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저건 기본적인 거야. 뭐 그래서 요거는 사람에 관한 건 기본적인 거죠.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뭐 건축구 쪽에 써 있는데 이런 건 거의 시험 문제 나지 않고 지역에 관한 건 아마 한 20년 전에 한 번 났었어. 20년 전에 그 관련돼서 그것도 단독으로 난 게 아니라 문제 지문이라서 한 번 났었어.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난 적 없어. 그럼 20년에 한 번 나는 건 공부한다 안 한다? 그거 공부할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20년 공부할 사람. 왜? 20년에 한 번 나니까, 그건 한 번 날 거니까 20년 공부할 사람은 보셔야 되지. 우리가 20년 공부할 겁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런 것만 한다? 그냥 나오면, 만약에 내년에 났어, 우리 시험에 났어. 이번에 났어. 뭐라고 하면 돼? 이 시장 왜 오래 났어? 이제 이러면 돼. 그죠? 20년에 한 번 나는 거 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는 얘기야. 그죠? 예, 그럴 때는 그냥 이 시장 왜 이런 게 났어?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런 것도 안 가르쳤어 하면 안 돼요. 20년에 한 번 나는 건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안 가르쳐요. 애울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지금은 넘어간다. 언제 공부할까 그럼? 공부 다 하고 나서 정말 할 게 없어. 더 이상 볼 게 없어. 예, 그럴 때는 보셔도 돼. 아마 그런 날은 시험 끝날 때까지 오지 않을 거지만 하여튼 그죠? 하여튼 그런 날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저런 건 아예 신경 쓰지 마시라. 자, 그럼 본론 내용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죠? 건축물의 건축. 아마 건축법의 알파와 오메가. 건축법의 가장 중요한 파트 딱 하나만 찍어라. 어딜까? 이거죠. 건축물의 건축이죠. 건축법은 뭐 하는 거다? 건축물 건축에 관한된 법이다. 그리고 건축물 건축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서 2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서 보통 2문제. 이것도 지금 많이 써놨는데 핵심은 요거 2개. 사전결정 신청하고 건축 허가 신고 있죠. 요거 2군데서 거의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 납니다. 그래서 사전결정하고 건축 허가에서 한 문제, 건축 신고에서 한 문제. 통상 여기서 보통 2문제가 내고 요 밑에 있죠. 여기는 가끔 가다가 그냥 콩나물에 가끔 물 하나 올라오듯이 가끔 가다 싹 하나 올라오듯이 가끔 나고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위에는 요 2개 파트는 여기가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가 난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건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는 뭘까? X. 뭐죠? 안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는 원래 2가지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관한 거, 등기 축탁이라고 했는데 이건 언제 시험 문제 났느냐? 요 건축물 대장이 32에서 시험 문제 났어요. 32회 때. 근데 이거 이전까지 몇 번 났을까? 32회 때까지 오면서 올해는 33회 했었고 작년까지 32회까지 시험 보면서 한 번 났어. 그럼 30년 동안 한 번 났다는 소리잖아. 이런 거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하죠. 30년 만에 한 번 난 거. 아까 그랬잖아. 왜 시장에 이런 게 났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이거 뭐지? 예, 몰라 저건. 애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쪽은 파탄 안 한다. 또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는 옛날에 그래도 가끔 한 20년 전에는 가끔 좀 한 번씩 났었어. 가끔 나면 여기는 나온다면 등기 촉탁했는 데가 조금 한번 20년 전에도 한 번 났었나 그랬는데 이게 왜 안 하느냐면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하는 건 건축물 관리법에 있는 거로 적용하도록 그걸 다 빼버렸어. 다 넘어갔어. 여기는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 헛개비야. 그래서 이건 아예 책에서 보지 않아도 되는 파트.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된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지하도록. 여기는 옛날에는 한 7, 8년 전에는 뭐 보통 한 문제씩 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0.5문제 정도? 그러면 날까 말까? 0.5문제 정도? 한 문제도 안 나요. 보통. 그러니까 요것은 이 정도고 이 중에 중요한 건 그래도 제일 시험 문제 많은 거 요겁니다. 공개공지 등이라는 게 시험 문제 그래도 난다면 가장 빈도가 높았다. 두 번째 빈도 요거 조경에 가는 거. 이게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건축선에 가는 거. 그래서 굳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뽑으라면 공개공지, 조경, 건축선 요 세 개 파트가 그래도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가 조금 되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자주 나는 건 아니다. 요거죠. 그 다음에 이때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비. 여기는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뭐 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아무리 건물 멋있게 지으면 뭐합니까? 붕괴돼 버리면 끝이지. 그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안전하게끔 지는 거. 그게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이런 거죠. 건물 지었는데 이 자체 무게가 있거든? 이걸 뭐란다? 자체 하중. 건물 무게 있어 없어? 있죠. 이거 얼마나 무거운 건데. 그럼 여기 기둥 있잖아요. 이 기둥. 기둥이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는 그 자체 하중을 버텨야 돼? 못 버텨야 돼? 버텨야 되죠. 저 1층에서는 어마어마한 힘을 받겠죠. 그럼 1층 기둥은 여기 있는 기둥보다도 더 많은 힘을 받을 거야. 그죠? 따라서 그 힘을 견디지 못하면 이 건물 뭐 한다? 주저앉아 버리죠. 그런 거 자체 하중. 또 뭐도 있을까? 적재 하중. 적재 하중은 뭐야? 자체 하중은 이 자체 무게야. 적재 하중. 그러니까 뭐가 적재야? 여기잖아. 바로 여러분들이 적재야. 이 책상 적재야. 적재라는 건 이 위에 올라타 앉아있는 것들. 이 무게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똥개 무게. 이것도 뭐다? 그게 적재 하중입니다. 그럼 빈 건물만 그 무게만 버티면 안 돼. 여기에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올라탔을 때 과연 그 무게도 엄청난 힘이겠죠? 그걸 버틸 수 있느냐? 그걸 적재 하중도 버텨야 돼. 또 건물이 아주 높은 건 바람이 세죠? 그럼 바람이 불면 건물이 뭐죠? 흔들리다 뭐 한다? 붕괴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 저 다리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없었는데 미국에서 다리가 있었는데 바람이 불잖아요. 바다. 그 바람 부니까 다리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흔들려. 근데 이 흔들리다가 이게 무슨 현상이 발생하더냐? 공명 현상. 공명이 뭐죠? 이렇게 하겠죠. 그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리가 바람에 몰아치다 보면 힘이 한쪽 쫙 빠졌다가 이렇게 뗐다 또 바람이 또 쫙 빠졌다 이렇게 흔들리다 뭐죠? 끊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사고 난 적 아마 미국에서 2번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라는 게 그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것 같아도 바람의 힘이라는 게 버티지 못하면 뭔다? 다리가 붕괴돼 버립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야. 자 몇백 미터 되는 거? 한 200m, 300m 되는 건물 한번 접어요. 그럼 바람이 엄청나게 세잖아. 그럼 바람에 의해서 이 건물이 뭐죠? 흔들리다가 뭐 현상이 발생해? 지금 말은 공명 현상이 발생한다?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다 만다 우두둑 부러지고 마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바람의 힘을 견딘다. 이게 풍압 견뎌야 돼. 또 기본적으로 위에 요새 뭐 많이 와? 눈 많이 왔죠? 그럼 눈이 쌓이게 되면 그럼 눈 무게가 있잖아. 그럼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뭐죠? 비닐하우스. 그죠? 비닐하우스를 설치는 했는데 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비닐하우스 뭔다? 주저앉아 버렸잖아. 그런 걸 적설하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각종 그런 힘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또 건축물에는 어떠한 재료를 쓸 것인지 여기다 불연재료, 난연재료 또 이런 것들 재료를 어떤 걸 쓸 거냐. 설비. 이 안에 각종 설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수많은 설비는 어떻게 갖출 것이냐라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데 시험 문제 몇 문제 난다? 한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는 그냥 마음을 비우자. 그게 정답이야. 왜 그랬을까? 특히 요 놈은 설비에 관한 거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축을 보면 설비 종류가 수십 개가 나와요. 그 수십 개나 되는 설비, 요럴 때는 이 설비는 어디에다가 이런 걸 갖춰라, 여기다 이런 설비는 이렇게 갖춰라, 이게 쫙 나오는데 그 수십 개 되는 것 중에 뭐가 날지를 알고 그걸 애웁니까? 그 중에 시험 문제에서 그래도 2번, 3번 났던 게 있었다. 그것만 혹시 또 더 날까 봐 그것만 정리하죠.
근데 생각보다 그 두세 번 났다고 또 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매년 보면 그 우리 건축법 중에서 거의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은 어디 있다?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한다? 그냥 마음 비우고 잘 생각하고 푸는 수밖에 없어. 일단 문제가 났어. 그럼 이게 뭐지? 읽어보고 이런 뜻이니까 아마 이거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서 가는 거야. 첫 문제 실제로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방음시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벽 있잖아요. 이 벽을 설치할 때 소리가 저쪽에 있는 밖에 있는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벽이 아닌 걸 고르시오. 라는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문제 내볼게. 자, 교실. 옆 교실하고 우리 교실하고 그 교실 가운데 치는 거 이거 방음시설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돼 있어야 되죠. 여기서 교실 떠드는 선생님 목소리가 저희 옆방까지 다 들리면 쟤들은 동시에 두 개 수업을 들으라고? 말 안 되죠? 교실. 그 다음에 저기 호텔의 일반적인 숙박시설에 그 가운데 그 호실간 칸막이 방음 돼야 돼 안 돼야 돼? 방음 안 되면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 밤새도록 그거 듣고 앉아있으라고? 그거 안 되잖아. 당연히 방음이 있어야 되죠? 시험 문제들이 그런 식이야. 그럼 상식으로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병원에는 각 호실간 방음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도 돼? 왜? 옆방에서 뒤진다고 소리 빽빽 찌르는 거 밤새도록 듣고 있어도 괜찮지? 병원에 입원해서 옆방에서 빽빽거려도 괜찮지? 아니지? 그지? 못 참지? 예, 방음 돼야죠. 병실간. 그 방음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상가. 그거는 그렇게 완벽한 방음 안 돼도 괜찮습니다. 상가는 밤에 자는 데야, 안 자는 데야? 물론 24시간 영업하는 데도 있지만 그거 자는 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평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방음이 필요한 거지. 굳이 그런 평온한 게 아니라면 장사하는 데는 시끌시끌하잖아. 그 옆에서 조금 떠든다고 해서 나 장사하는데 별 지장 없어요. 사람들은 보통 뭐죠? 음악 틀어놓잖아. 그럼 둥짝둥짝 해도 옆에 좀 들린다고 야 이씨 그거 꺼 이렇게는 안 하거든. 그냥 영업하는 시설에서는 그 정도는 웬만한 건 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게 정답이었었어. 그러니까 밤에 자는 데서 문제되는 것들은 다 이건 방음이 돼야 되는 거고 그냥 영업하는 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정답은 그렇게 찾아가는 거야. 또 꼭 그런 것들을 애운다? 애우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아마 이러니까 이거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걸 무슨 실력? 아니거든. 통밥 실력. 그걸 찍기라고 하면 안 돼. 찍기와 통밥 실력은 전혀 다른 거야. 찍기는 뭐죠? 그냥 1번부터 5번 중에 맘에 막 드는 거. 우리 교수님이 4번 찍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4번. 이거 뭐죠? 그건 찍기야. 그건 생각도 없이 그냥 생각 읽어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 찍자. 그럼 찍기. 그건 찍기죠. 그건 찍기 실력은 100% 운에 맡기는 거죠. 근데 통밥은 운에 맡기는 게 아니야. 내 실력에 맡기는 거야. 내가 읽어봐. 내가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게 있잖아. 그리고 또 수업 들었잖아. 그럼 이 수업 들으면서 바탕이 쌓인 게 있어. 그래도 내가 주워 들은 게 있는데 그럼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아마 이러니까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거. 이걸 무슨 실력이란다? 통밥 실력. 그걸 통밥 실력을 해.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당연히 아는 건 뭐 해야 돼? 아는 건 맞춰야죠. 아는 거 틀리는 걸 뭐라 부른다? 빙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니 지가 아는 걸 틀렸단다. 이거 빙신이지 이건. 그런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 모르는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유추 해석해서 찾아가느냐. 답을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 진짜 실력이야. 그게 뭐란다? 통밥 실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모르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거든. 나 과락인 줄 알았어. 근데 나와서 보니까 60점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맞았지? 잘 찍었네? 그거 찍은 게 아니야. 찍어서는 절대로 다 과락 나올 사람이 60점 나올 리가 없어. 그 사람보다 통밥 실력입니다.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가지고 주워 들은 걸 갖고 이러니까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 아닐까?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할 때 뭐 교수님이 4번 찍으랬어. 이거 개소리입니다.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냥 그래도 찍고 싶다. 그냥 찍고 싶다 아무거나. 그럼 뭐죠? 내가 이주같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 다 풀고 나서 이제 못 푸는 것들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읽어봤더니 1번이 몇 개고 2번이 몇 개인지 쳐봐. 그래서 1번부터 그럼 1번이 원래는 몇 개가 딱 맞는 거야. 40문제니까 오지선다. 하나당 1번이 8개가 있으면 딱 맞는 거야. 2번도 8개, 3번도 8개, 4번도 8개, 5번도 8개. 그럼 5, 8, 40. 40문제가 8개씩 해라면 딱 맞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 진짜 8개씩 딱 맞출까? 그건 아니야. 저번 초기에 설명해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놨더냐. 1번이 8개, 2번이 9개, 3번이 9개, 4번이 7개, 5번이 7개. 그럼 1번은 8 딱 맞췄어. 그리고 2번은 아니 하나씩 더 들어가. 2번하고 3번은 9, 8개가 아니라 9개, 9개. 그 대신 4번, 5번에서 몇 개? 7개, 7개.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잘해야 플러스 1이고 못해도 마이너스 1. 이걸 벗어난 적이 없어. 최근에 했던 시험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번이 10개 이렇게 난 적은 없다니까. 많이 나야 9개야. 적게 내도 7개. 플러스 마이너스 딱 1에다 맞춰버려요. 실제로 시험 문제 그건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한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내. 근데 내가 문제를 쭉 풀어봤더니 5번이 몇 개밖에 없어. 다 정리했어. 근데 5번이 예를 들어서 3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못 푸는 거 5개 있어. 이 5개 뭐 해야 돼? 잘 모르지만 5번에다 다 투입을 해버려 그냥. 그래서 그 8개를 맞춰버려 그냥. 3개밖에 5번이 없어.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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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이렇게 때리라는 얘기야. 나중에 제일 적게 돼 있는 답이 나온 거기다가 답을 값점을 거기다 다 주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게 꼭 맞는 보장은 없어. 왜? 내가 푸는 게 다 틀려버렸는데. 그죠? 사실은 벌써 5번이 사실은 이미 했던 거, 그죠? 5번이라고 할 거 전부 다 2번이라고 다 해놨던 거,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5번 할 게 없었는데, 근데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5번에 또 5개 다 집어넣는다. 그럼 또 다 틀려버린 거지, 그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정도 되면 이미 과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건 뭐 이미 좀 뭐 30점밖에 안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해봤자 의도가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점수는 나왔는데 이게 급등자 좀 작은 부분이 있어. 그때는 그쪽에다 몰아주게 하면 그게 오히려 맞출 확률이 훨씬 높다. 아셨죠? 마지막 안 되면 그렇게 해서 푸는 거지. 이걸 갖다가 뭐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찍어라. 이건 아니다. 나중에 그럴 것까지 봅니다. 어쨌든 여기는 모르는 문제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이건 뭔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올해도 한 문제 어김없이 여기서 났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문제야. 나도 안 외워. 못 외워. 왜? 그 많은 걸 내가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 내가 무슨 건축사야? 아니거든. 나는 누구죠? 공인중개사 가르치지. 내가 무슨 건축사 가르치는 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는 출제원들을 뭐라 부른다?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건 공인중개사 애울 게 아니야. 그건 건축사들이 지들이 설계도면 그리고 할 때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공인중개사가 건축사입니까? 건물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 우리 뭐 하는 사람이야? 중개하는 거든. 지어진 건물 우리가 파는 거 가운데서 중개하는 거지, 짓는 걸 우리가 관여하는 거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싸가지 없는 문제들은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꼭 한 문제 난다. 그걸 잘 통박 굴려서 풀어라. 자, 지역 및 주거의 건축물 여기서 약 또 2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통상 여기 있어서 지역 및 주거 건축물, 거기서 면적 제한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거기서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통상은 이런 식으로 나는데 어쨌든 지역 및 주거 건축물 중에 딱 2문제가 매년 요새 출제되고 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시험 문제 안 납니다. 그 중에 중앙건축위원회가 있고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중앙건축위원회는 건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것이고 지방건축위원회는 시도나 시군구, 시도, 시군구 이런 데 있는 건축위원회입니다. 그 중에 이 중앙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는 이걸 만들어 놓고 건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가기 전에 여기다가 신청해가지고 조정, 재정을 받으면 돼요. 그게 또 불만이 있다. 그럼 마지막은 소송 가는 거고, 그래서 소송 가기 전에 여기다 하면 비용도 싸게 들고 또 신속하게 빨리 끝낼 수 있는, 요 소송보다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의원회 활동을 한번 지켜보자. 근데 이거는 몇 년에 한 번 나더냐? 대략 따져보니까 한 7, 8년에 한 문제? 그동안 3번이가 났었으니까 한 10년에 한 번?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끔 나니까 공부 좀 해놓고 조금 여력 있을 때 그때 봐도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안 본다. 마지막 이행강제금,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강의하다 보면요, 꼭 한 분들이 갖고 와. 교수님, 여기 구청에서요 이게 날라왔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합니다. 뭐라고 날라왔죠? 계고장. 계고가 뭐죠? 미리 알린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경고장에 가까운 거야. 계고장. 당신 요 건물에 요만큼을 불법 증축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야. 그럼 불법 증축한 거죠? 요 보면 뭐 하세요? 철거하세요. 라고 철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뭘 부과하겠다?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쪽지가 날라옵니다. 사진까지 곧 찍어가지고 우리 집 거 사진 찍어서 그게 우편으로 날라와요. 그럼 뭐 해야 돼?
그거 철거란 날까지 철거하셔야 됩니다.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행 강제를 부과한답니다. 그럼 이행 강제가 뭐냐?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을 거 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법에서 정해놓은 거 있는데 이걸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죠. 건축물을 허가받고 지었더니 그냥 졌어. 무슨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그럼 무허가 건축물은 무슨 대상이야? 철거 대상이잖아. 그럼 철거 명령을 내려요. 근데 철거 안 해.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행강제 부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더냐? 강제 철거했었어. 철거 명령 내렸는데 안 해? 그럼 철거 용역반 사람들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그 강제로 때려부셨었죠. 근데 이 강제 철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 여기 판자촌이 무허가 판자촌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참 많았잖아요. 그럼 무허가 판자촌은 뭐 해야 돼? 다 철거 대상이거든. 그러면 거기서 한 100명을 끌고 갑니다. 그럼 그 무허가 판자촌에 사람들이 몇 명 있죠? 300명 있습니다. 그럼 300명들이 뭐 하고 있죠? 그래 철거하라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거든. 어차피 이거 철거당하면 어디 가야 돼? 길거리로 내앉는 거죠? 대책도 없이 지금 철거해버리니까 길거리 내앉잖아. 그럼 요새 같은 날씨에 길거리에 내앉으면 어떻게 되죠? 얼어 뒤지죠. 그럼 결국은 뭐야? 이래도 뒤지고 저래도 뒤질 거라면 맞아? 장렬하게 산하에서 돌아가시자. 그거야.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없어져서 길거리에 나가서 죽으나 여기서 싸우다 뒤지나 이래저래 뒤지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가만히 안 있다는 얘기죠. 뭐 준비하죠? 화염병 준비하죠. 짱돌 준비하죠. 새총 준비하죠. 그래가지고 막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염병 맞아가지고 그 철거역반에 그 뒤집어 써가지고 거기서 화상 입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 80년대, 7, 80년대 개발은 전부 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개발했던 진짜 비극의 역사였었죠. 근데 지금은 강제철거 바로 안 들어갑니다. 뭐부터 한다? 요거 먼저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가. 당신 이거 철거하세요. 언제까지 하세요? 안 한다? 부과합니다. 그럼 한 번 부과하면 끝날까? 아니요. 반복적 부과가 특사입니다. 한 번 부과했는데 철거 안 해? 또 부과합니다. 근데 좀 이따 지나봤더니 보통 6개월마다 한 번이야. 1년 내지 1년에 한 번 내지 6개월에 한 번씩이야. 그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1년에 한 번, 어디는 1년에 두 번 이렇게 법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렇게 한 번 부과했는데 철거 안 하면 다시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가봤더니 아직도 그대로 있어. 뭔다? 또 부과합니다. 또 가봤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또 그대로 있어. 또 부과합니다. 언제까지? 철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걸 뭐라 부른다? 이행강제면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이행강제면 자꾸 부과되면 뭐 해야 돼? 철거해야 되죠. 그죠? 안 하면 뭐 한다? 강제 집행 들어요. 돈 안 내면 내 재산에 압류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거 공견매 붙여가지고 강제 집행해버립니다. 그러면 철거해야 되잖아. 근데 실무로 돌아갈까? 반드시 철거할까?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안 해도 되는 게 있어. 어떤 경우? 자, 여기 모퉁이가 있는데, 길 모퉁이야. 여기에 내가 조그만 땅이 있었는데, 여기는 건물 짓기도 별로 허가도 안 날 그런 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했어? 그냥 불법으로 내가 거기다 조그만 가건물 줘놓고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대박입니다. 장사 참 잘 됩니다. 한 달에 얼마 벌더냐? 1,000만 원 법니다. 그랬더니 1년에 얼마죠? 1억 2천 벌어. 근데 이행강제금 1년에 두 번 부과됐잖아. 한 번 부과했는데 얼마 부과됐어? 500만 원 부과돼. 1년에 두 번 부과돼. 얼마? 1,000만 원 내래. 그럼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부과되면 1년에 1,000만 원 부과되면 나 철거해야 되죠? 1년에 얼마 버는데? 1억 2천 버는데 1,000만 원 내라면 그거 뭐 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세금 낸다고 생각하면 되지. 어차피 불법 건축물이니까 이거 세금 부과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세금 낸다고 생각하고 그냥 1,000만 원 내면 되지. 1억 1천 버는데 그래도. 그죠? 그럴 때는 철거 안 하는 겁니다. 즉 나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하고 이걸 철거했을 때하고 철거 안 하고 계속 사용할 때하고 어떤 게 효용 가치가 더 높은지를 판단해서 내가 에이씨 그냥 그래도 계속 하자 하면 그냥 두는 거고 만약에 야 이거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럼 그때는 할 수 없이 철거해야 되는 거고 그걸 판단하라는 얘기지 반드시 철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실무에서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근데 문제는 뭐더냐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했다고 해서 나는 불법에 합법화되는 거냐? 아닙니다. 계속 불법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이태원 참사 났었죠? 그때 거기 불법 증축한 것들 있잖아. 그거 이행강제금 부과 하다가 이러같이 사건만 터지잖아요? 그럼 바로 뭐 들어간다? 강제철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했다고 해서 납부했다고 해서 그게 합법화되는 건 아니고 역시 계속 무슨 상태다? 불법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무슨 대상이다? 강제철거 대상인데 평상시에는 강제철거 보통 안 하다가 이런 큰 사건 터졌을 때 그때야 부랴부랴 이제 강제철거 그때 들어가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구청이나 그런 데서는 뭐 하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그냥 강제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 애니 돈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요. 우리 돈 벌잖아. 그러니까 강제 철거 안 하고 이해관계 부과하면 돈 들어오잖아, 수입.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증안되면 그때 가서 강제 철거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금 부과하는 거 납부했다고 해서 그게 합법화되는 건 아니고 역시 불법 상태로 계속 남아있다는 거. 마지막은 무슨 대상이다? 강제 철거 대상이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개업자가 헛소리 떠드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거 잘 몰라. 뭐라죠? 이해관계금 그거 납부하면 괜찮아요. 이제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긴 뭐가 문제 없어. 어차피 계속 부과되면서 계속 그건 뭐 해야 되는데 강제 철거 대상은 그대로 살아있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는 수익성, 효용성을 따져가지고 그냥 돈 내면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부셔야 될 건지는 그걸 잘 판단하라. 아셨죠? 이런 게 이해관계금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근데 시험 문제는 한 7년에 하나, 7 내지 8년에 한 문제나, 네, 1문제. 이렇게밖에 안 나.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생각보다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실무에서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게 무슨 법? 건축법은 대략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납니다. 여기까지가 건축법 전체적인 체계도는 이 정도만 정리하고. 그럼 첫 번째 뭐 한다 그랬죠? 용어정의. 그래서 용어정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온다? 물건과 관련된 용어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물건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하도록 하죠.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오죠? 건축물이라는 개념만 먼저 정리하죠. 우리가 말하는 건축물에 건축 그랬으니까 건축물이라는 게 무엇일까? 자, 둘로 나눠집니다. 건축물이란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 이렇게 돼 있어. 또 하나는 지하나 고가에 있는 공작물 중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여기 공작물이란 말이 나와요. 공작물 한자로 쓰면 공작물 무슨 뜻이죠?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 이거야. 물건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 이걸 뭐라 한다? 공작물.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지는 시설물은 다 뭐라 부른다? 공작물이라자.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진 건 다 공작물이에요.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건축물도 공작물이다 아니다? 네, 건축물은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진 거죠?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구상에다 던져놓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도 공작물 맞아. 그러면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는 뭐다? 건축물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건 아니 다시 공작물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건 건축물이다. 개념 정리가 그 뜻이야. 이게 공작물인데 그 중에 이거를 뭐라 본다? 그 중에 이만큼을 건축물이 하자. 그럼 건축물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이렇게 돼서 자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그랬어. 여기 과자가 있어요. 요 여러분들이 아직 법률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 자체가 어려워. 근데 자꾸 하나씩 정해야 돼. 과자를 써놓고 그다음에 지붕,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돼 있죠. 자 지붕과 해놓고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와자하고 또는 자고 이 차이점. 와는 영어로 and, 또는 영어로 or, 그죠? 그럼 and와 or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자, 와자를 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동시효권입니다. 지붕과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동시에 갖춰야 돼. 근데 이쪽에 갖추는 걸 봤더니 또 여기는 뭐야? 기둥 또는 벽 그려놨네? 그럼 기둥 또는 벽은 뭐죠?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게 또는 자야. 개념이. 그럼 지붕과 그랬으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이쪽으로 넘어왔더니 과자 이쪽에 왔더니 뭐였어? 기둥 또는 벽 그랬으니까 기둥이나 벽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건축물이 된다 이 뜻이야. 그럼 어떻게 갖추면 돼? 지붕은 꼭 있고 기둥만 있어도 뭐가 돼? 건축물. 지붕이 꼭 있고 벽만 있어도 건축물. 그럼 지붕만 있고 지붕은 꼭 있고 기둥만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거 정자. 우리 저 조선시대 때 지었던 정자들 보세요. 뭐 있어? 지붕이 있죠? 근데 뭐 있어? 기둥이 있죠? 그렇게만 해놨잖아. 벽은 없어. 거기는 정자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 정자 시설 같은 건 벽은 없잖아.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이 있잖아. 뭐다? 건축물. 또 기둥은 없고 지붕과 벽만 있어. 그래도 뭐가 된다? 건축물. 그럼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으면 당연히 건축물. 그죠?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대. 그럼 볼 것도 없이 건축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건축물이 되려면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이 되려면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 지붕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붕이 없으면 그건 건축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불법 증축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뭐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불법 주축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지금 뭐 했어? 주방이 있는데 이 거실이 너무 좁아. 그래서 주방 있는 데를 조금 더 좀 밀어가지고 저쪽으로 더 뺐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쪽 밖에 보니까 아직 뭐가 있어? 건물이 이렇게 되는 건이었잖아. 자, 우리 집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 3층 여기 있는 사람, 근데 여기 쪽에 주방 쪽이에요, 이쪽이. 그런데 폭이 너무 좁아. 그럼 뭔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막아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더 터가지고 여기까지 해버리죠. 그럼 얼마큼이 불법 추축한 거야? 요만 불법 추축해서 빼죠. 그래서 저쪽을 쭉 빼가지고 이쪽을 넓게 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불법 추축합니다. 원래는 이거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해버렸어. 그럼 불법이죠? 자, 그래 놓고 나중에 이게 걸려버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게 왜 걸릴까요? 걸리는 이유가 이렇게 3층이었는데 걸리는 이유가 담당 공무원이 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불법 추축했나 이렇게 해서 알아가죠? 그러니까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아니 담당 공무원이 한 명인데 한 명이 여기 어디야 강서구에 건물이 몇 개인데 그 수십만 채 되는 걸 그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 건축물 대장 떼우면서 여기 불법 추축했나는데 이거 찾으러 다닐까? 아마 그런 공무원은 무궁화 대원장 줘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없습니다. 그럼 줄 어떻게 걸리죠? 옆집 아줌마가 고자질합니다. 그죠? 이쪽에 있는 아줌마가 이 집 이거 고자질합니다. 왜 할까? 첫째, 조망권을 상실해버렸어. 여기가 가림으로써 저쪽에 있던 산이 보이던 게 이것 때문에 안 보여. 또 하나, 햇빛이 안 들어. 요만큼은 햇빛 들어오던 게 이것 때문에 우리 집에 햇빛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저거 불법이라고 갖다 신고해버리죠. 그럼 이제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해보고 사진 찍어서 가서 대구짝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 불법 추축한 거 철거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철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것만 철거합니다, 여기는. 요거 철거해요. 그럼 뭐 사라졌어? 지붕이 사라졌잖아. 건축물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증축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증축할 텐데 이거 떼버리면 증축이 아니야, 그냥. 그럼 위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지붕 떨어졌다 해서 갖고 가면 간말이죠? 아니, 이쪽에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이러냐? 자, 그때 요건 일종의 벽이잖아, 그죠? 근데 벽인데, 물론 너무 높으면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되는 건 이것들은 그냥 공작물 형태가 되는 거지. 이건 건축물 형태가 아니야. 그래서 공작물 이상 신고 대상이 아닌 한 이거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붕이 없어졌으니까 이건 건축물이 아니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불법 증축이 안 된 거야. 괜찮아. 그럼 뭐하지,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다시 그 뚜껑을 갖다 다시 씌우면 되는 거야, 지붕을. 그래서 저런 불법 추축할 때는 어떻게 한다? 탈부착이 가능한 지붕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그럼 완전히 딱딱 고정시켰다가 나중에 다 뜯어내려면 저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떴다 붙였다 그걸 해놓고 그냥 발각되면 위에 지붕만 뜯어놓고 사진 찍어서 갖다 제출하고 저거 뜯어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거든. 그 위에는 지붕이 없어졌으니까 건축물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돼요. 담당 공무원도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되면. 자, 그런데 옆집 아줌마 또 고자질 하잖아. 그죠? 그럼 또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옆집 아줌마하고 잘 타협을 먼저 해가지고, 그죠? 가서 욕하면 안 돼. 그럼 이제 평생 원수돼. 그래가지고 저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돈 조금 드릴 테니까 그냥 우리 넘어가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밥을 잘 사주든지 하여튼 친하게 지나면 돼.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되지. 요거는 뜯어내는 순간 건축물이 아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붕이 없기 때문에. 요거야.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거나 이에 딸릴 썰물. 밑에 딸렸다는 게 뭐죠? 주택에 딸려있는 뭐가 있어? 건축물에 딸려있는 담장들. 건축물 짓기해서 옹벽 같은 거 쌌죠? 그럼 옹벽 같은 거, 담장, 옹벽 이런 것들은 건축물에 딸려있을 때는 그것도 건축물로 들어간다. 요까지. 그런데 꼭 이렇게 토지 위에 정착된 것만 있을까? 아니야. 지하나 고가에 있는 것도 있어요. 지하, 땅속에 고가, 높은 사다리. 지하는 땅속이죠. 높은 사다리에 있는 것도 뭐가 된다? 그것도 뭐 건축물이 될 수 있어요. 자, 어떤 것들? 이건 용도로 따집니다. 용도. 지하나 고가에 있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자? 건축물이라고 하자. 그래서 지하에 있는 것 조선 뭘 따진다?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입니다. 그러면 토지 위에 정착된 건 구주적인 거로 따지고 지하에 있는 거나 고가에 있는 건 용도 갖고 따집니다. 달라요, 개념이. 왜 그랬을까? 이 땅속에 있는 것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있는 것 이런 거로 개념 정리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볼래요? 자, 또 여기 봐봐. 여기가 뭐죠? 토지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땅 밑에가 지하잖아. 지하에다가 뭐 만들었어? 여기다 이런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거로 쓴다면 이것도 뭐가 된다? 건축물이라 그랬어요. 땅속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걸 지붕이라고 한번 따져보자. 그럼 여기 지붕이 어디예요? 요 건축물의 지붕이 어디야?
아, 여기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맞아? 진짜야? 여기 지붕 맞아 이거? 그럼 물어볼게. 지붕은 반드시 처마 끝이 있어. 지붕은 뭐가 있다? 처마 끝이 있어. 지붕이 한없이 큰 건 아니잖아. 지붕이라는 건 우리 위에 올려져 있는 거니까 처마 끝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처마가 어디야? 여기. 어디까지야 처마가? 아, 여기가 처마야? 땅속에서 여기가 처마야? 없어요. 처마라는 개념이 없어.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은 노출되어 있으니까 처마 끝이 나오지만 땅속에서는 처마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됐어. 처마라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이 건물에 이거 뭐예요? 이거? 여기 벽이죠. 이거 벽 맞아? 땅속에서 벽 맞아? 진짜 맞아? 그럼 물어볼까? 벽은 반드시 뭐가 있는데? 두께가 있어. 벽 두께 몇 미터, 몇 센치 이게 있거든? 그럼 물어보죠. 여기 벽 두께는 이거 몇 센치야? 몇 미터짜리야? 벽 두께 한번 재볼까? 뭐 가야지 뭐 재러, 그죠? 간다. 그럼 가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면 돼. 그죠? 여기부터 출발했잖아. 그럼 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 온다? 마지막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쪽 벽까지 오잖아. 그럼 이게 다 벽이야? 지구 한 바퀴가 다 벽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이라는 개념도 없고 벽이라는 개념도 없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뭘 한다? 지붕, 벽 이거 따질 수가 없으니까 뭐랬다?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걸 뭐라 부르자? 땅속에서는 고가에서는 그걸 건축물이 하자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골치 아프잖아. 어떻게 한다? 사공, 점차, 창고 이렇게 오죠. 사공, 점차, 창고 무슨 말이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점차 산으로 간다가 아니라 창고로 간다야. 아셨죠? 그래서 산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일반적인 걸 외우면 안 돼. 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점차 어디 간다고? 산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공법에서는 어디 간다고? 창고로 간다. 그거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점차 창고로 간다. 사공, 점차, 창고. 이렇게 일단 외워두시고 저런 걸 건축물이 하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는 거 바로 이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건축물은 왜 개념적이 했다냐? 건축법을 적용되니까.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허가 받아라. 이런 말 배우셨죠? 그러니까 건축물은 건축허가 대상, 즉 건축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물이 다 건축법을 적용할까? 아니,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있어. 건축물 짓는다고 다 건축법상 허가받거나 이런 거 아닌 것도 있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시험 문제 매년 1순위. 나중에 이거 외우라고 할 거고 숙제 낼 것이고 시험 볼 거야. 어차피 외우라고 하는 건 뭐 해야 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뭐 12월 말까지는 외우라고 안 해. 1월 달부터 외우라고 할 거고. 자, 그러면 내용만 봐봐.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뭐죠? 지정문화재가 뭐죠? 지정문화재. 국보 1호, 보물 1호 이런 것들 있죠. 한번 또 상식을 키워보자. 국보 1호가 뭐죠? 우리나라 국보 1호. 이제 남대문, 숭례문. 그게 국보 1호야. 보물 1호는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어요. 보물 1호. 여러분들 잘 아는 건데도 몰라 그것도. 어디잖아? 남대문 말고 저쪽 동쪽에 있는 문 하나 있어. 동대문. 그게 보물 1호입니다. 남대문이 국보 1호고 동대문이 보물 1호예요. 그러면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 그 해당 시대에 가장 뛰어난 그런 유물은 뭐로 본단다? 그건 국보라고. 국보만큼은 못 미쳐. 조금 부족해. 그래도 우리가 꼭 보존해야 될 유산. 그건 뭐란다? 보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남대문은 제일 빼어난 거니까 그건 국보고 동대문은 그거보다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건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보 1호, 보물 1호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 개념적이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차라리 부동산은 국보라고 하고 동산은 보물이라고 했으면 좋겠어. 저는 차라리 개념정리를. 왜냐면 도자기 같은 거 있잖아. 고려청자 또는 왕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동산은 보물 1호, 2호, 3호 이렇게 나가고 부동산은 그냥 국보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어. 근데 그걸 막 섞어버렸어.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뭐 앞으로 개정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식의 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국보, 보물 이런 것들을 뭐란다? 지정문화재. 그럼 임시지정문화재는 뭐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 판명이 돼. 그런데 정말로 이걸 국보나 보물 같은 거로 지정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문화재로서 지정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데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어. 그래서 당분간 더 조사가 필요해.
그렇다면 방치해야 돼? 그럼 보존해야 돼? 일단은 보존해야 되죠. 방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때 그걸 말한다. 임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지정된 문화재, 임시 지정 문화재. 요 둘은 건축법 적용한다는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거 남대문을 갖다 보수해야 돼, 고쳐야 돼, 개축을 해야 돼. 그럼 개축하려면 건축법상 개축 절차에 의해서 개축합니까? 아니요.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그럼 무슨 법에 따라 할까? 문화재 보호법이라고 했어. 문화재에 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저런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는 거기를 적용해서 수리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건축법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선로 부지에 있는 일정한 4가지 설들. 선로 부지. 자, 선로가 뭐죠? 철도. 그럼 여기 철도 있잖아. 철도. 그러면 이 설초 안에 있는 이 부지들. 여기 철도의 경계선, 여기 철도 경계선, 그리고 가능 상행선, 하행선 있잖아. 요 안에 여기를 선로 부지라고 합니다. 이 선로 부지 안에 몇 가지 썰이 있다? 4가지 썰들. 이거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운전보안시설. 운전보안시설 들어보셨어요? 운전보안시설 들어본 적이 없지. 왜? 내가 무슨 철도 공무원이야?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본 적도 없죠. 그럼 운전보안시설은 뭐다?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철도 건널목 있죠? 철도 건널목. 거기에 기차가 지나가면 차단기 내려서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막죠. 근데 지나가면 자 올리고 이거 하잖아. 이 건널목. 이거 차단기 올렸다 내렸다는 거 어디서 하죠? 바로 그 옆에 보면 그 선로 부지 안에 그 안에 뭐 있죠? 경비추소 같이 생긴 막사 하나 있어. 거기 집도 아닌 건 건물 하나 있어. 조그만 거. 그 건물에 아저씨가 앉아 있다가 기차가 오면 다 나오셔서 그거 내리죠. 그리고 기차 지나가면 다시 올리고. 그 막사 앉아 있는 요 초소같이 생긴 그 건물. 건축물이거든. 지붕과 벽 있어. 건축물이야. 그거 건축법 적용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거 지을 때 건축허가 받을까? 건축신고할까? 건축허가 받는다? 건축신고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그거 지을 때는 무슨 법대로 지어야 돼? 철도법 따로 있어. 그 철도법에 의해서 그런 걸 운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거지. 이거는 건축법에 따라서 그런 걸 건축하는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또 두 번째 뭐겠죠?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시설.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세 번째 플랫폼. 플랫폼이 뭐죠? 요거 요 위에 있는 저것이 플랫폼이죠. 여러분들 전철 타려면 일단 전철 타려고 그 저쪽으로 승강장으로 내려가죠? 그럼 승강장 내려가면 위에 뭐가 있어? 지붕이 있죠. 기둥 있죠. 지붕과 기둥 있잖아. 그게 우리가 비 맞는 걸 막도록 이렇게 해져 있잖아. 요거 건축물이다 아니다? 선로 부지에 있는 저거 건축물이다 아니다? 자, 그림 그려봐. 보통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선로 부지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선로 부지 안에 가는 거야. 여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전철 타려고 서서 기다리고 있어.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뭐 있다? 선로가 이렇게 있잖아. 철도 있잖아. 그럼 요거 위에 요거 이게 플랫폼이거든. 플랫폼 요거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 아니죠? 아니죠? 아, 지붕 있어? 아, 이거 지붕이야? 아, 지붕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겨야 지붕 아니야? 그래, 이것도 지붕이야. 거꾸로 돼 있다고 지붕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도 지붕이야. 이거 뭐야? 기둥이네. 그럼 지붕과 기둥이 있네. 건축물이 아니야? 곰방 공부했잖아. 곰방. 공부해놓고 금방 까먹어버려. 그거고 이거 따로야. 아니야. 건축물이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붕 있잖아. 기둥 있잖아. 뭐죠?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고 저거 지을까? 아니요.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지. 건축물이 아니다 하면 안 돼. 건축물은 맞는데 건축허가 받거나 그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지을 때는 무슨 법대로 지으면 돼? 철도법 따로 있어요. 그 철도법에서 이런 거 지을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거를 짓는 거지. 그런데 요거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철도 역사 있죠. 철도 역사 그 자체. 요거 말고 철도 역사. 그 건물은 건축법 적용할까 안 할까? 적용해요. 여기 철도 역사는 건축법 적용하자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요 플랫폼하고 철도 역사하고는 개념이 달라. 건물 전체 그 철도 역사 자체 짓는 건 그건 건축허가 받고 줘야 되지. 그냥 지면 안 되고 요 플랫폼에 있는 이런 것들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다.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또 뭐도 있죠? 급수급탄 급위시설들.
자, 물이나 또는 석탄이나 또는 기름 같은 걸 집어넣기 위한 그 기차 그 앞에 운전석 있죠? 거기다가 그걸 집어넣기 위한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면서 기차가 와서 서 그러면 이 디귿자 생긴 건물에서 여기서 급수, 급탄, 급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뭐였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우리나라 말로 뭐라 부른다? 우리말로 톨게이트라고 그래. 영어로 뭐라고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셨죠? 네. 우리말은 뭐라고 부른다? 톨게이트. 네. 그 톨게이트. 그게 우리나라 말이야. 이거 건축법 적용할까? 안 해. 여기 봐봐. 지금 여기 아줌마 여기 앉아있어? 안 앉아있어? 여기 앉아 계시죠? 예, 저기서 뭐 있어? 표 받고 있잖아. 돈 받고 있잖아. 그죠? 저거 건축물이다 아니다? 이거 건축물이다 아니다? 똑바로 안 할래? 아침부터 정신 안 차릴래? 건축물이다 아니다? 지붕이 있어 없어? 아줌마 비 오면 쫄딱 맞고 있죠? 아니잖아. 비 안 맞잖아. 왜? 지붕이 있으니까. 바람 몰아쳐도 비바람 피하죠? 뭐가 있으니까? 벽이 있잖아. 그 지붕과 벽이 있어. 건축물이 아니야. 그 건축물이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 그래도 또 아니래 또. 아니긴 뭐 아니야. 건축물 맞아. 근데 저거 지을 때 건축허가 받았을까? 아니요. 건축법을 적용 안 받는다. 건축허가 같은 걸 안 받는다. 이 뜻이에요. 아셨죠? 건축물은 건축인데, 건축물인데. 그럼 원래는 무슨 대상인데? 건축법 적용해야 돼. 그럼 건축허가 같은 걸 바꾸지어야 돼. 그럴까? 아니요. 건축물은 맞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말이 달라요.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 뭐도 있단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그럼 컨테이너가 뭐죠? 컨테이너. 이거 컨테이너. 원래 컨테이너는 무슨 용이야 저거? 창고용이야? 컨테이너가 창고용이야? 아니 어디 가면 제일 많아? 예, 물류창고 또는 저기 항만, 그죠? 항만에 가보면 거기서 무역항 거기 보면 그 수출하려고 그죠? 갖다 싣는 거, 즉 수출 용품을 수출할 때 쓰는 박스예요. 쉽게 말하면 수출용 박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뭐죠? 컨테이너거든. 근데 이 컨테이너를 그러면 컨테이너는 건축물이 아니야? 건축물이 아니야? 아, 건축물이야? 진짜야? 그러면 그 박스가 건축물이면 이것도 건축물이네. 분필 집어넣는 박스도 건축물이네. 이거 건축물이야? 아니죠. 그냥 수출 용기야. 수출용 그릇이야. 그릇. 쉽게 말하면 수출용 그릇이야. 그거. 그러니까 건축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뭐로 쓴다? 창고로 쓴대.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 자체는 건축물은 아니야. 왜? 얼마든지 뒤집어도 되고 뭐 해도 돼. 그러니까 건축물은 아니야. 지붕과 기둥, 벽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그냥 수출용 박스지. 근데 그걸 뭐로 쓴다? 창고로 쓴대. 그럼 개념이 달라지죠. 창고로 쓰게 되면 이제 위에가 무슨 역할이야? 비 맞지 말라고 지붕 역할하죠. 옆에 비바람들이 치지 말라고 벽 역할하죠. 벽 역할이죠. 그러니까 위에는 지붕 역할, 옆에는 벽 역할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컨테이너 박스가 뭐가 된다? 창고로 쓰게 되면 그거는 건축물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했잖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다 하면 이게 건축물이었으니까 그런 용도가 나오면 지붕이란 용도, 벽이란 기둥이란 용도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건축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는 건축물이 아니지만 창고로 쓰면 건축물이 된다. 아셨죠? 예, 쉬운 듯 하면서도 여러분이 그런 건 이전까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뭐 그거 알 필요도 없었고 그거 모른다고 살아오는데 지장 있었어? 컨테이너 박스 모른다고 지장 있었어요? 관계 없었잖아. 그런데 지금부터는 뭐 한다? 지장 받는다니까?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합격하려면 기본적인 것들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는 원래는 건축물이 아닌데 그걸 창고로 쓴단다?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야. 첫째, 공장 안에 있어야 되고 이동이 쉬워야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로 쓰는데 어디 있다고? 공장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공장 안에는 컨테이너 박스여야 되고 창고로 쓰는 게 또 두 번째, 완전히 거기를 바닥에다 그냥 완전히 박아버려야 돼.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야 돼. 예, 옮길 수 있는 이동이 쉬울 것. 두 가지 거냐. 공장 안에 있으면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요거는 건축물이지만 창고니까 건축물이지만 뭘 한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허가받고 설치할까? 신고하고 설치할까? 건축허가 받는다? 건축신고한다?
그런 거 안 한다는 이야. 그냥 설치해도 돼. 그냥 만들어서 그냥 창고 그냥 둬도 되지. 그건 무슨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하천구역 내는 수문조약실. 하천구역 내는 수문조약실. 어떤 거죠? 하천구역 내는 수문조약실. 요거네, 요거리. 요게 뭐야? 밑에는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위에 뭐가 있죠? 요런 건물을 위에다 져놨어. 흘러가는 밑에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뭐가 있더냐? 큰 둥그런 운전대가 있어. 둥그런 데. 그 운전대를 막 돌려요. 돌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보면 가운데 요거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쇳덩어리가 있어. 큰 게. 그럼 돌리면 뭐죠? 이게 돌아가. 돌아가면서 밑에 있는 뭐가 있죠? 큰 철판. 철판이 큼직한 게 있어. 이게 뭐죠? 드르륵 하고 끌어올려지죠. 끌어올려지면 물이 어떻게 된다? 흘러갈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다가 다시 또 물을 차단하면 뭐해? 거꾸로 돌리면 내려가. 물 차단하잖아. 이걸 말한다? 수문 조작실. 물을 흐름을 차단하거나 그걸 통행할 수 있도록 그걸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이 거금. 그럼 이거 건축물이 아니야. 이거. 자꾸 알래? 잘 생각해. 건축물이야? 아니야. 건축물 맞다. 잘 봐봐. 뭐 있어? 지붕 있잖아. 옆에 뭐 있어? 벽이나 기둥이 있잖아. 그죠? 지붕도 있고 벽 기둥이 있거든. 그게 뭐야? 건축물이야. 건축 허가받고 짓는다? 그런 거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저거는. 아셨죠? 건축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하천법에 따라 짓는 거지. 하천법에 따라 설치하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 받고 짓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 그게 바로 건축물은 맞는데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첫 문제 항상 영순위. 잘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단다. 여기까지. 이제 나머지들 내용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죠.